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또 입을 놀렸다 하는 속보가 떴습니다. 바로 하루 전인 7월 11일에 이제 당분간 입을 꾹 닫고 있겠다 이래 놓고서 하루 만에 사실은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말을 깨버린 겁니다. 7월 11일에 제20대 대통령실에서 공지를 올렸습니다. 국민소통관 기자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 바로 이 기자실에서, 용산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11명이 발생했다. 7월 11일의 공지입니다. 7월 11일에 하루 만에 갑자기 코로나19 감염자가 11명이 나타나서 발생해서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월 12일에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다면 감염자가 12명이 나왔을 것인가? 7월 11일에 11명. 이러니까 제20대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용산 대통령실은 사무공간이 매우 밀집해 있고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되어 있지를 않다. 그래서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다. 대통령 집무실은 2층 또는 5층, 5층 또는 2층이라고 했는데 이게 같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공지 내용입니다. 3가지. 하나는 윤석열의 도어 스태핑은 잠정 중단한다. 둘째, 윤석열의 공개 행사에 풀 취재, 이것도 가급적 최소화한다. 셋째, 대변인의 브리핑도 서면 브리핑 중심으로 간다. 결국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직접 내보내는 것은 이모저모로 다 맞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제20대 대통령실은 7월 11일에 짝을 맞춰서 이런 것도 내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아주 큰, 국가적으로 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질병관리청, 여러 관계 부처, 그리고 민간 전문가하고 같이 다 모여서 논의를 했다. 여기 이 민간 전문가가 갑자기 쓱 끼어드는 이 부분이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민간 전문가를 정부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끼워 넣는다는 것은 법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윤석열의 입을 좀 잠궈 놓겠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하나로 통일되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이미 그렇게 밝혔으니까 찬성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잠정 중단이라는 것이 코로나19 재확산이니까 하루 이틀은 아닐 것이고 또 윤석열이 자연인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격리하는 5일이나 며칠이나 이것도 아닐 것이고 그보다는 좀 길 거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좀 어떤 것을 국민에게 알릴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의 입이 화근이긴 하죠. 절제가 안 돼서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보수층에서는 너의 그 무식함을 좀 가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대통령답게 학습을 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언론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좌파 측은 어떻습니까? 좌파 측은 뭐 이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왜 왼쪽으로 안 가느냐? 왼쪽으로 가면 왜 오른쪽으로 안 가느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좌파 측이 그렇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저렇게 100% 안티로 간다면 그들도 대안도 없고 정책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준을 딱 잡고 물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정사가 될 겁니다. 국민의 뜻에 따른다. 그러면서 왜 윤석열은 이 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왜 윤석열은 저걸 좋아하느냐 내가 안 좋아하는데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코로나19는 핑계다. 이제 하도 말실수를 해서 그리고 뭐 김건희 씨 문제도 많고 둘이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사치하고 또 오만하게 국민을 피지배민으로서 깔보는 그런 것을 계속하다가 지지율이 저하돼서 그래서 이 메시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게 약점으로 보인 거겠죠.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중단한 것은 불통행보다 이렇게 다시 해라, 다시 계속해라 하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수층과 좌파층이 있다고 했을 때 이미 윤석열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면 그러면은 뭐 반반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센서는 어디에 민감한가, 어디에 귀를 열어놓고 있는가 이게 드러난 겁니다. 바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뉴스원에 이제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내보낸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용산에서 그 대통령실에서 매일 대통령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자들을 제외하고는 극소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은 기자들을 국내 여론을 통제하는 홍보단으로 쓰고 있고 기자들의 심기를 거슬려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그 속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기자들을 잘 구슬리고 잘 관리하고 있구나. 이 기자들 윤석열한테 뭘 받아먹었을까?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당에서 윤석열이 마치 이 애지중지하는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래서 중단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뉴스원과 통화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을 들이는 것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로 이런 면, 윤석열이 기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기자들과 질문 답변하는 것을 성가시게 여긴다는 주장에 대해서 뭐 당혹스러울 것까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변명을 합니다. 경호처에서
안전 때문에 오전 도어 스태핑을 강하게 반대했다. 내가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윤석열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하고 나면 내가 아니야, 제가 그랬어. 쟤 때문에 할 수 없었어. 또 나온 거죠. 경호처에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일시 중단한 거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공세 일변도로 이렇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대통령실도 당황스럽다. 그런 겁니다. 보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진짜 보수는 뭐 경찰이 단식을 하고 머리를 밀고 뭐 이러는데 보수 쪽에서 아주 옛날식으로 무슨 자해를 해도 신경도 안 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 7월 12일 2022년 7월 12일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을 재개했다. 그런데 앞에 원거리라는 말이 더 붙습니다.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원거리 도어 스태핑을 재개했다. 뭐 원거리면 용산에 그 축구장 저 끝에 기자들을 두고 창문에서 내다보면서 했는가? 그것도 원거리는 아니죠. 그래, 원거리가 뭐야? 이렇게 보니까 기사에서, 뉴스에서 밝혀놨습니다. 마스크 쓰고 7, 8m 떨어진 거리, 이게 원거리랍니다. 마스크 쓰고도 앞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밀접하게 지내는 환경이라고 하면서 마스크 벗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실내인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방역수칙을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조리 지키지 않는 겁니까? 대화하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실내에서 대화하면서 어쨌든 7월 12일에는 마스크도 쓰시고 7, 8m 떨어진 거리에서 원거리 도어 스태핑을 재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어 스태핑 재개한 게 7월 11일에 잠정 중단 해놓고 7월 12일에 재개하면은 이 잠정은 딱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어어법에 어긋나죠. 그런데 찾아보면 속보, 뒤이어 나온 상보, 이거 할 거 없이 뭐 윤석열이 이랬다고 해놨는데 그 앞뒤 내용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만 보면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를 한 거야 하면서 SBS 영상을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영상 뉴스가 처음 시작되면서 강인선 대변인이 거기 서 있고, 강인선 대변인 보고도 또 느낀 게 있습니다. 이 강인선 씨가 미국에 있을 때는 뭐 기사가 신통차는 것은 뭐 그거는 다를 게 없었는데, 그래도 워싱턴 현지 분위기를 가끔 전해주곤 했죠. 그래서 그래도 기자니까 이랬는데, 근래에는 대변인보다는 그 다른 사람이 이 대변인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대변인이 앞에 나서서 뭘 발표하고 이런 거 상당히 그 빈도가 떨어진다 그랬는데, 강인선 대변인이 지금 뭐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뭐 백화점 문 열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저 절하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 거기 서서 휴대폰으로 기자들 사진 촬영을 하고 나중에 뭐 쓰려고 하는지,
그런데 강인선 대변인이 검은색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윤석열 바지하고 똑같은 통자로였습니다. 푸대자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바지를 입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닥을 쓸고 다닐까? 아니 그냥 뭐 밑에만 넓은 나팔바지도 아니고 위아래가 그냥 이렇게 진짜 푸대자루 2개를 연결한 것 같은 그런 걸 입고 있는데, 아, 저게 김건희 씨가 입는 그 통바지구나. 똑같이 입고 있더라. 아마도 그 강인선 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신었다는 슬리퍼 그것도 사지 않았을까? 거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윤석열이 들어오기 전에 보면은 이게 SBS 영상인데 뭐 불평하고 짜증내는 소리 이런 게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도착합니다. 이거를 조선일보가 어떻게 썼느냐. 조선일보 이제 영상이 아니라 활자로 된 이 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9시에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했다. 그러자 중앙 현관 근처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손을 흔들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도 이 기자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그 대통령 이 근무하는 거기 기자실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윤석열이 출근할 때 기다렸다가 손을 흔드는 평양 시내에서 그 조화를 들고 손을 흔드는 도로변에서 이런 동원된 환영단 역할을 하는구나. 이 단 2줄의 뉴스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아, 정말 그런 거냐? 사실은 아니 아침마다 출근하는 대통령을 보고 기자들이 모여서 손을 흔들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 이렇구나 하는 거를 뒤이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 목소리가 들립니다. 기자들 목소리인 것이죠. 뭐 그 평양에서 김정은이를 보면서 그 평양 여자들이 뭐 이렇게 막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이러는데 정말 숨 넘어가는. 야, 근데 그게 여자 기자들만 그런 게 아니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막 와글와글 하면서 대통령님, 대통령님 막 이러고 있습니다. 완전 닭살 돋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여기가 평양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무슨 행사할 때 보면 예전에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김정은이하고 같이 뭐 할 때 보면 카메라 이따만한 카메라맨 기자들이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막 뛰어다니죠. 그래서 저거 너무 호들갑스러운데 참 촌스럽다 이랬는데 지금 여자 기자들도 그렇게 뜁니다. 뭐 자기의 그 안전을 돌보지 않고 미친 듯이 뛰는 것이죠. 그 찍겠다고. 보통
취재를 위해서 뛰는 모습하고는 완연히 다르다. 기자들 이러고 있구나. 이러니 요새 언론이 저 모양이지. 조중동 저거 사육된 기사구나.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압니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로 여러분이 확진됐다고 해서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이 청사의 안전을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물을 게 있으면 물어보시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자들이 그 윤석열이 애지중지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때를 써서 그래서 하루 만에 깨고 또 다시 도어 스태핑 한다 하는 거구나. 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그러면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 하지 않으면 재택근무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기자들은 뭡니까? 각 신문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근로계약을 맺었구나. 윤석열이 재택근무를 명했으니까 권고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신문사가 다 윤석열 겁니까? 자, 그런 거는 놔두고 윤석열이 여러분들 그 재택근무를 하라. 그랬다면 용산 대통령실의 노동자들이다. 그러면 이 기자들이 윤석열에게서 뭘 받았느냐? 다 밝혀야 하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모여있는 기자들은 예전에 춘추관 분위기하고도 사뭇 달랐습니다. 화기애애했는데 윤석열이 나타나자마자 기자들은 아양을 떨고 남녀 불문하고 잘 보이기 위한 웃음소리 있죠.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웃는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의 웃는 소리를 들려주려고 하는 그 아양 떠는 웃음소리. 이게 막 터져 나옵니다. 질문하는 여자 기자 목소리 기가 찹니다. 아주 높고 혀 짧은 소리로 저게 기자냐.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소리만 들어도 마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온몸을 살랑살랑 흔드는 것이 느껴지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지금같이 심각한 때에 질문 답변을 하는 그 분위기가 전혀 아니더라. 좀 구태의연하기는 하지만 한결같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전해오는 느낌은 내시거나 시녀거나 하녀거나 아니면 후궁들이거나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떻든 이 영상에 나타난 기자들은 밥 주는 주인이 나타난 것 같은 태도였다. 그 기자들 한번 영상 스스로
보기를 권합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그게 거울이다. 게다가 질문 딱 2개 받았죠. 여기 나온 거 보면 질문 2개 나왔는데 그 질문 2개도 여성 동무 2만 했습니다. 교태 넘치는 목소리로 뭐 1명은 덜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질문 2개 딱 받고 윤석열 대통령 하는 말이 오늘 너무 질문이 많습니다. 아무리 정해준 시나리오를 읽어도 질문 2개 받고 뭐 질문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까? 머리는 졸고 있습니까? 입으로 대사를 외우고 그게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그 질문자도 질문도 이거 다 짜고 하는구나, 쇼구나, 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돌리는 윤석열에게 뒤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내일도 도어 스태핑 계속 할 거냐? 이거 물어달라고 했겠죠. 그래야 오늘 이 속보 나온 값을 할 테니까. 또 윤석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야 뭐 하면 안 되겠냐. 이 사람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실어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아예 안 돼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면 안 되겠나. 그냥 로봇이죠. 범로봇이 아니고 일꾼 로봇. 버튼 누르면 오른발 내딛고 버튼 누르면 주저앉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개하고는 다릅니다. 개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저 기분 안 좋으면 잘 안 듣죠. 그래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야 하면 안 되겠냐. 여러분 괜찮으면 며칠 있다가 요 앞에 포토라인 치자. 자기들끼리 마치 무슨 은어를 주고받듯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기사로 나옵니다. 원거리 7, 8m 떨어지는 거는 이제 계속하고 또 지난번처럼 하는 거는 며칠 있다 하자. 그 뜻이다.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윤석열이다. 한심하다고 하는 그 평가를 고칠 기회를 주지 않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 거창하게 대통령실에서 공지했죠. 그렇다면 잠정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그야 확산세가 꺾였다고 할 때까지가 잠정 기간이 될 겁니다. 최단기라 하더라도. 그건 앞으로 어떻게 맞춰 나갈 건지, 이제 뭐 괜찮다는 건지. 그래, 이 잠정 중단이라는 데 대해서 원인과 결과, 이 발표를 좌파는 다 끊어서 네가 무슨 원인을 갖다 대든 우린 알 바 아니고 이 도어 스태핑 중단에 대해서 공격하겠다. 이게 좌파였습니다. 우파는 찬성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이 어땠습니까? 좌파 말만 들었습니다. 당황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지를 당황해서 하루 만에 이렇게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시건이냐,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하룻밤 만에 깨는 거냐. 그러면 밤새 누가 그의 귀에 대고 이거 바꾸라고 한 거냐. 누가 좌파 말만 듣고서 이거 바꾸라고 한 거냐. 또 누가 말을 하면 이유 불문하고 복종하는 게 윤석열이냐. 이런 이제 같은 패턴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 이런 것이죠. 이걸 정리해 보면 대통령실의 공지를 번복했다고 하는 그거는 그래야만 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애초에 뭘 지킬 것도 없고 뭘 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또 백기 든 거다. 윤석열은 당나귀, 그리고 당나귀인데 좌파가 탄 마차를 끄는 당나귀입니다. 그 윤석열 당나귀는 좌파들이 탄 마차를 열심히 잘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좌파들이 윤석열 당나귀의 왼쪽 엉덩이를 채찍으로 내리치면 오른쪽으로 꺾고,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으로 꺾고, 이렇게 좌파들의 채찍질에 고분고분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파는 어떻게 달랠 것인가? 우파는 그냥 쇼를 보여주면 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처럼 윤석열은 자기가 부리는 기자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어중간한 이 쇼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공지 번복쇼. 이거 우파용입니다. 그런데 영상도 안 보고 그저 지나가다가 신문 제목만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그런 대중이 절대 다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은 정보가 왜곡되는 현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걸 맞춰야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도 있고 상당히 리마연의 그 설명을 듣는다든지 또 분석을 듣는다든지 해야만 입으로 하는 저 소리의 내심을 알 수 있는 거죠.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제 이렇게 정보의 그 격차가 존재하고 그럼에 따라 국민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당하기는 똑같이 당하더라도. 그래, 이런 현실에서 대중은 이런 제목을 보고 혹은 속보를 보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윤석열 저게 또 혹시 깜빡했나? 저 정신머리 없는 저 사람이 또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어제 또 술 퍼먹고 그래서 어제 도어 스태핑 안 한 거구나. 오늘 한 거 보니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그게 아니라 어제 도어 스태핑 중단하기로 했는데 오늘 어젯밤에 가갖고 술 퍼마시고 그래 오늘 술이 덜 깨갖고 그거 중단한 거 까먹었구나. 이것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지금 윤패싱이구나. 도어 스태핑 중단했다는 보고를 못 받았구나. 저거 지금 이렇게 중단하기로 했는데 다시 한다고 해도 자기의 입이 무슨 소리를 하면서 움직이는지 저 머리가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뭐냐? 윤석열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하는 나오고 있는 표현은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제20대 대통령실에서 어제 공지를 낸, 그래서 홈페이지에 딱 올라가 있는 그거를
오늘 윤석열을 스스로 집어삼켜버렸을까? 왜 깼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일단 이거 하나는 나오죠. 아, 윤석열의 저 용궁 집단이 벌벌 떨고 있다. 그런 뜻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또 이럴 겁니다. 뭐 떨만한 환경이긴 하지. 상황이 그렇기는 하지. 저게 지금 임기 못 채울 거다 이런 소리들 하죠. 뭐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소리 이거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탄핵당할 거다. 뭐 그런 얘기 많습니다. 그 탄핵도 귀찮다. 야, 그냥 중간에 나가라. 또 뭐 무속을 믿는 사람들은 뭐 올해 11월 이후에는 윤석열의 사주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지금 퍼지고 있다. 뭐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개헌을 하게 되면 어차피 뭐 2년 만에 그만두고 나가야 할 것이고, 이건 뭐보다도 그 전에 본인이 못 견뎌서 때려치고 나갈 수도 있죠. 어떻든 벌벌 떨고 있다. 그래, 국민들은 이제 여기에 의문을 표시하는 겁니다. 저 살이 저렇게 쪄갖고 저 비계덩어리가 떨 만큼 그렇게 감각이 살아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저건 아녀자의 센서에서 나온 반응이다. 뭐 이러는 겁니다. 결국 벌벌 떠는 것이 이제 공포가 될 것이고, 이 공포는 나날이 커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렇게 하루 만에 판을 뒤집어 버리는데, 정부의 그 최고점, 거기에 있는 대통령이 저런 식이면 정말 그 발작 버튼을 눌러대는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이 집단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국민의 생사가 달리는 그런 사고를 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집단의 그 상층부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 무엇인가를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성격이 원만하고, 그리고 쉽게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긍정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작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없고 용렬하고 이런 경우는 이건 그야말로 심지에 불붙은 폭탄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깜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 사퇴하십시오.